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네, 오늘은 연애할 때 상대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애만 했다 하면 내가 조금 더 안 달라 있고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대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공통적으로 좀 안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연애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강한 경우예요. 이 부분은 애초에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마인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연애를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르게 어떤 사람들은 혼자 살아가는 게 너무 재미가 없고 외롭기만 하고, 또 정해진 틀 안에서의 생활 말고는 딱히 하는 게 없는 분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 어찌저찌 연애를 시작하게 되고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일하는 시간 말고는 모든 시간을 연인과 함께 보내야 하고,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상대에게 집착을 하거나 연락을 안 해줘서 서운하다고 하거나, 내 일거수일투족을 상대에게 모두 다 알리고 마찬가지로 상대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이런 경우에는 초반에는 상대방이 나를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이라는 감정을 갖기도 전에 내가 지쳐버리니까, 내가 이 관계에서 압박감을 너무 느끼니까 이제는 못하겠다 생각하면서 멀리 달아나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분명 연애를 하면 상대방과 성격 성향이 안 맞는 경우가 있고 이건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연애를 거듭하면서도 내가 계속 존중받지 못하는 연애를 한다는 건 분명 나에게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원인 제공을 내가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로는 분명히 우리는 연인 관계인데 내가 마치 상대의 아빠, 엄마가 되려고 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사실 현실에서 꽤나 많은 사례인데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든 연애를 하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면서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서든 연인관계에서든 내가 이 적정한 선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내가 외부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무리한 요구나 부탁이 될 수도 있고, 동성친구, 이성친구, 애인 다 상관없이 나를 소유하려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나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는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어느 정도의 선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연애 경험이 너무 없거나 감정적이기만 하거나 너무 감성적이기만 한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나를 보호할 이 선을 만들기는커녕 스스로 그 선을 다 부숴버리고 마치 내가 상대의 부모님이 된 것 마냥 다 퍼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정신이 거의 부모님급인 거죠. 사실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상대에게 해줘도 되는 것, 그리고 여기까지는 하면 안 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도 없이 그냥 나를 희생하고 나를 그냥 방치하고, 거의 나라는 사람은 그냥 모든 부분에서 다 손해를 봐도 괜찮은 그런 하찮은 사람으로 대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헤어짐의 위기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많이 퍼줬으니까 이 사람도 조금은 후회했으면 좋겠다, 또는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들 하죠. 하지만 사실 그럴 확률은 현저하게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어릴 때야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해서 그랬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은 누구를 만나도 본인이 조금만 좋으면 이렇게 자존감 낮은 연애를 할 사람이구나 라는 걸 캐치할 수 있거든요. 쉽게 생각해보면 너 연애 못하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애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할 거 하면서 자기 자신도 챙기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선물해주는 것과, 이제 본인은 빈털터리에다가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상처투성이인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에게 잘하는 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단순 사랑이라고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본질은 내가 이런 연애를 할수록
절대 상대에게 존중받을 수 없는 게 내가 나 자신을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지 않고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상담했던 분들에게는 이런 말을 자주 드렸었는데요. 사실 되게 간단한 부분이지만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우리가 거울 속에 보이는 나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고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예뻐했냐에 따라서 이 거울 속에 보이는 아이가 나에게 그대로 보답을 해줄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놓치고 거울 반대편에 있는 그 상대방에게 내 모든 걸 올인을 하면서 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어 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상대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좀 후회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냐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후회한다고 한들 내 삶이 바뀌는 부분이 있을까요? 나는 여전히 상대만 바라보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 쳇바퀴를 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부디 본인의 아픈 상처부터 본인 스스로가 치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경우입니다. 평소에 가끔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할 때 이런 말들을 해주곤 하는데요. 애초에 별로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존중을 바라는 게 가장 답답한 일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나 빼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보통 졸업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거나 아니면은 다 소개팅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들로는 게임, 아니면 헌팅, 술집, 어플 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게임을 하다가 채팅을 좀 하면서 우리 좀 만나볼까 하면서 만났어요. 이런 경우에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하루에 게임 한두 시간 하다가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쉬는 날마다, 쉬는 시간마다 게임을 하면서 자주 음성 채팅을 하고 서로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뭔가 거부감이 들지 않나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20대 초반이라면 20대 초반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헌팅 술집 또는 술을 많이 마시다가 만났는데 애초에 만나는 장소가 그리고 상황이 서로 술, 거기에 더해서 이성에 대한 끼가 다분한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된 상태에서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만남과 동시에 술 문제, 이성 문제는 이미 끼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연인 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7,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 사람과 끝까지 잘 되고 서로 존중하는 연애를 이어갈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소개팅을 해주고 있으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나요? 당연히 이렇게 해서 잘 되신 분들도 있긴 하겠죠. 다만 그게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 것 같냐는 거죠. 저는 이게 마치 주식의 선물 거래 그리고 코인의 마진 거래와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잃을 확률이 애초에 질 확률이 90% 이상인 거죠. 그리고 그 낮은 확률을 뚫고 잘 만난다고 해도 내가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주위 친한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나 게임하다가 만난 사람이야. 술자리에서 술 마시고 부비부비 하다가 만난 사람이야. 그리고 블라인드 어플 랜덤 채팅 하다가 알게 된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내 입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나 스스로를 이상한 환경에 방치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신중하게 만남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의 결과는 내가 그동안 스스로 무엇을 쌓아왔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엘이었습니다.